자, 수능 특강 영어 13강 빈칸초론 단원입니다. 벌써 우리 교재도 유형편에서 벌써 전반부를 넘어서고 있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면서 쫓아오길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여기 살짝 어려웠을까요? 경험에 기반한 단순한 추론의 비과학성, 뭐 어렵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논리에서 귀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온 것들 예를 들면 어제도 아침에 해가 떴고 그제도 아침에 해가 떴고 생각해보니까 그제도 아니야. 어렸을 때도 내가 기억하는 모든 아침에 해가 떴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 또 뜰 거야. 이런 게 귀납법이라는 건데요. 이런 귀납법에 대해서 글쓴이는 이건 과학이 아니다. 과학은 확실한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뭔가 통념? 반박형 구조의 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것에 대한 이 과학적 추론은 물리학과 이 천문학의 법칙에 기반하고 있고요. 단순히 과거의 관찰,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그 빈칸 단원이 경험에 미리 형광펜 쳐놓을까요? 그 빈칸이 있었던 문장이 이걸 전체의 결론을 잘 내려주는 거죠. 과거의 관찰, 과거에 경험한 것만을 바탕으로 이 원시적인 귀납적인 사고와는 좀 다른 거야. 이렇게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reasonable, 합리적인인데요. 자, 이 단어를 할 때마다 제가 해줄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출발점인 reason인데요. 우리 제자님들 reason 그러면 이유만 먼저 떠오를 텐데 맞습니다. 이유란 뜻인데요. 추론이란 이성이라는 뜻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reason이 이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reasonable 하게 되면 합리적인이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이성적인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reason이 이유란 뜻과 함께 이성이나 합리성 이란 뜻도 된다. 추론이란 뜻도 되고요. conclude, 결론 내리다, 다 하는 표현이길 바라고. primitive, 원시적인, 이것도 좀 필수 단어 중에 하나죠. assurance, 확신. 그래서 assure 하게 되면 확신하다. 여기다 이 하나 붙이면 확신하다 이런 동사가 되고요. state, 그럼 어떤 상태. 그죠? 근데 이제 이 the state에서 이제 대문자로 쓰게 되면 참고로 이렇게 the 하고 이렇게 state 하게 되면 이게 미국의 그런 주들을 모아놓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표현할 때 the states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대한민국이라도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the states라는 표현이니까 이 state가 미국의 주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죠? 상태라는 뜻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복수 형태로 the, 그 다음에 대문자로 the states 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미국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요건 뭐 그냥 question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게 맞아? 하는 게 이게 동사로 쓰이면 의문을 제기하는 거. 그러면 unquestionably 하게 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pre-scientific, 이건 뭐 scientific이라는 단어에다가 pre라는 접두사를 붙인 거니까 이 과학 시대의 이전, 그래서 근대 과학 발생 이전을, 그래서 뭐 원시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옛날에 이런 표현이고요. 이제 이 bear라는 단어가 나타, 기르다, 참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 bear resemblance, 이건 통째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와 resemble이 닮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유사성이 있다고, 조금 있다가 유사성이 전혀 없어요 이러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induction이 우리가 말했던 이제 귀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들을 잘 보고 이럴까? 그러니까 이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귀납법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 글쓴이는 과학에 있어서만큼, 특히 해가 떠오르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그건 귀납법으로 볼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물리법칙을 활용해서 천문학 법칙을 사용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crude라는 단어가 서툰, 조악한, 조잡한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 그냥 나온 적이 꽤 되긴 했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선생님 좀 애매하다 그럴 때는 외우라는 걸 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외우는 걸 권장합니다. crude.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가공을 거치지 않은 그런 석유, 원유 있죠. 원유를 crude oil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단어는 뭐 그때도 좀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 astro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별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별에 뭐 이름을 붙이고 별자리를 매기는 그런 천문학 astronomical인데요. 혼동어휘로 원어민들도 혼동스러워하는 건데 astrology입니다. 얘는 가끔씩 우리 친구들 이제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점성술입니다. 선생님 이게 갑자기 왜 점성술이죠? 옛날
별을 가지고 연구하던 게 맨 처음에 천문학적 개념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막 별 보고 점 치르느라고 별을 봤기 때문에 예전 단어에서 나와서 astrology는 별을 연구한다. 그래서 점성술이라는 표현이라는 것도 정확히 좀 알아둡시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천문학이라는 단어, 점성술이라는 단어 다 외우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imagine,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 기억해 두세요. imagine,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라고 출발을 하게 되면 이건 구체적인 예시로 출발하는 글이고 끝까지 예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예시로 출발해 놓고 중반부 이후에서 주제를 주는 뭐 미괄식 구조일 수 있는데 이건 미리 얘기하면 미괄식 구조의 글이었었죠.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럼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어떤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간절하게 eagerly attempting to explain,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됐죠?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뭔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뭘 설명하려고 하고 있냐면 why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왜 이렇게 합리적인가, 됐죠? 이게 뭐 가주어 진주어, 그것이 왜 합리적이지?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The sun will ris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를 거다. Because, 왜냐하면 It always has done so in the past, 항상, 이때 so는 그러하다 이 뜻이에요. 항상 그래왔다. in the past, 과거에. 이게 귀납법인 거죠. 과거에 항상 해가 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는, 이게 합리적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요걸 이제 시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미리 얘기하면 글쓴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There may have been a time, 이때 이제 지난번에 대어를 은근슬쩍 해서 거기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나오지만 또 그때 살짝 건너뛰어서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대열이 단독으로 쓰면 거기에라는 뜻이지만 there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 같은 게 오게 되면 그냥 뭐뭐가 있다는 거죠. 그럼 there may have been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p 했을지도 모른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때가, 어떤 시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벌써 여기서 글쓴이 태도 느껴지나요? 이랬을 수도 있긴 해. 근데 이러려고 어떤 때냐면 하면서 왠지 꾸며주면서 primitive man, 이 원시 시대에 우리 어떤 한 인류가 anticipated the dawn, 자, 새벽을 예상하는, 좀 있으면 이 깊은 밤에서 새벽이 예상되겠군 이라고 했던 그런 때는 있었을지도 몰라. with assurance, 자,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좀 있으면 새벽이 올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근데 뭘 근거로 확신했냐면 based only upon the fact, 오직 이 사실에만 근거해서, 오로지 이 사실, 즉 미리 얘기하면 귀납적인 사실들, 즉 오로지 어떤 사실이냐 하면서 이때 대시 우리 앞선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해왔던 동격에 대해 한 번 더 말로 빠르게 설명해주면 앞에 형태가 불분명한 추상적인 명사가 오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딱히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게 되면 이때 대신 관계대명사 which 이런 걸로 바꿀 수 없는 동격이 대시 되는 거고, 해석할 때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어떤 사실 이러면 됩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오로지 이 사실에만 근거한 거예요. 어떤 사실이냐면 had seen dawn, 자, 그가 봤어, 제가 봤슈 이러면서 새벽이 follow the brightness of night, 한밤중에 깜깜한 어둠을 따라 그 이후에 새벽이 나타났다. 됐죠? 이걸 내가 봤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as long as he could remember,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아이고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왔다는 걸 봤다, 자신이 경험했다, 이해됐죠?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확신을 가지고 새벽을 예상하는 그런 사람이 원시시대에는 있었겠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귀납적으로 사고했던 그런 원시에는 있었겠지 이 말입니다. 자, 아직도 문장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잠깐만, 그러나 전에 한 번만 더. 지금 이 문장 호흡이 되게 길죠. 그런데 선생님이 앞선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접속사로 문장이 길어지면 여기도 when, 여기 that, 그리고 여기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그 다음에 여기 but 하면서, 그럼 도대체 몇 문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문장짜리입니다. 여기 뭐 여기 중간에 또 얘는 삽입절로 또 끼어들어왔고요, 이 와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한 문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5문장, 6문장짜리 논리 관계만 잘 보시면 돼요. 쫄지 말고.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원시시대의 사람이 봤어, 이렇게 새벽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이런 사실에만 근거해서 어떤 사실이냐? 그가 새벽을 봤다. 그 새벽이 뭐 하는 걸 봤냐면 아주 깜깜한 밤의 어둠을 따라 이 밤을 지나가고 나면 팔로우 이 밤을 지나가고 나면 그 후에 아하 새벽이 오는 걸 봤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즉 자기가 경험한 귀납적 사실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원신이 있었겠지. 뭐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수많은 밤들을 지내보고 그러나 this primitive state of knowledge 이러한 원시적인 상태 지식의 상태는 주어고요. was 일단 중간에 낀 거 잠깐만 뺄게요. 의심할 나위 없이 이건 중간에 낀 거고 여기 또 시험제 내기 너무 좋죠. pre-scientific 근 과학시대 이전의 것이다. 좀 후진 것이다. 아유 야만적이야 원시적이야 비과학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빈칸이나 어휘문제 내기도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문법적인 것 좀 잡아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잠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방금 얘기했었던 요 빨간 펜을 얘기했던 이게 동격의 that과 함께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 C 나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 새벽이 뭐 하는 걸 본 거예요? 깜깜한 밤을 따라가고 있는 거. 새벽이 깜깜한 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깜깜한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왔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됐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여기 이러한 원시적인 지식의 상태가 주어 중간에 낀 거 있고 여기 동사 자리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래요. 동격의 that과 함께 지각동사, 그 다음에 여기 주어동사 맞춰주고 의심할 나위 없이 이게 중간에 껴있고 여기 이렇게 이 동사에 대해서 형용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너무나 근대적인 과학적 방식이다. 비과학적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낀 여기 아마 공식 해설지 봤을 텐데 비록 그게 존재했다 할지라도 여기 해석 보면 좀 놀랍지 않나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분명히 올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알아두세요. 원래 이거 시작점은 뭐냐면 이건 문법이라기보다는 어휘적인 거니까 알아두세요. 원래 시작점은 뭐냐면 even if였습니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건 알죠? 심지어 뭐뭐일 때조차도 이런 거예요. 여기 even, when, even, if 다 비슷한 조건을 따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even이 부사다 보니까 심지어라는 이 even도 부사다 보니까 그냥 말 안 해도 알지 우리는 모르는데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면서 even을 생략해 버려요. 그래서 if만 덩그러니 들어갔는데도 문맥에 따라서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뜻이 되는 거고 if를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서 한 사전 한 7번째, 8번째, 9번째 요 정도 뜻 정도의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when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이런 although, 양보, 역접, 대조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화이팅.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해 보시면서 온도차가 느껴져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신나게 귀납적 방식을 좀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건 좀 정근대적인 방식이에요. 비록 존재했었다 할지라도 있었긴 했었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그럼 해석이 이상해져 버리죠. 비록 그게 ever existed 이전까지 지금까지 존재는 했었다 할지라도 존재는 했지만 그건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야. 와우. 자 어떡할 겁니까? 반복 많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영어 곧잘하는 친구들도 이 문장 되게 좀 헤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이거 잘 되네 안 되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고 이 말 여러 번 했죠? 여러분이 의지와 목표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될 때까지 2번, 3번 인간의 장점이니까 반복하시는 거 여러분의 몫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많이 도와줄게요. 자 계속 갑시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글쓴이는 귀납적으로 사고하는 걸 지금 이건 과학이 아니야 얘기하고 있어요. This kind of reasoning, 자 이러한 종류의 그런 추론은 아까 얘기했던 그 reason,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요, bears no resemblance to science. 과학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까 했던 bear resemblance to 뭐뭐와 관련성이 있다. 전혀 과학을 닮지 않았어요. 사실 접속사 늘 조심하시고요. The crude, 이 조악한, 이 조잡한 그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 귀납법은요, exhibit 이 뭔가 존재하고 보여주는 건데 a complete absence 이런 것도 어휘적 시험 제는 게 너무 좋네요. absence. 자, absence는 원래 우리가 학교를 결석하는 거거나
결핍이나 부족, 상관없는 것, 존재치 않는 걸 부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이해가 완전히 부재한 것입니다. 여기도 앞에 나왔던 pre-scientific과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 빈칸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이러한 식의 귀납적 사고는 뭘 보여준다? exhibit, 완전한 부재, 상관없음. 뭐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무슨 귀납법이 과학이야. 우리의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여기서 이제 reason은 근거 정도로, 이유 정도로, 근거는요, 이게 주어고, 그 다음 여기 주어 동사 살짝 멉니다. 요렇게, 네, 여기 주어 동사 살짝, 조금 많이 뭔가요? 여기, 이렇게요. 자, 해석해보면, 우리의 과학적 이유는, 근데 뭐에 대한 이유냐면, for believing, 이렇게 믿는 이유는, The sun will rise tomorrow. 내일 해가 꼭 뜰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이유는 어제도 그제도 떴기 때문이 아니라, 즉 귀납적인 게 아니라, 바로 수일치 조심하시면서 여기 이 부분 of, 별표 좀 쳐놓을게요. of entirely different kind, 완전히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 좀 오브가 약간 좀 낯설죠? 우리가 이렇게 오브 다음에 뭔가 어떤 명사, 추상적인 명사를 끌고 오면 요게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내지는 여기서는 어떤 본질, of a kind 하게 되면 어떤 한 종류의 것, 또 다른 별개의 것이란 표현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 of를 안 써버리면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주어가 복수인데 이 비동사 다음에 여기 보어를 단수를 쓰는 게 문법적으로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of a kind 하게 되면 이 자체가 하나의 별개의 것이야, 또 다른 종류의 것이야, 요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이해됐죠? 어떤 또 다른 종류, 본질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 요렇게 of를 꼭 써가지고 정리하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됐죠? 또 다른 종류의 것이야. 뭔데요? 바로 We understand the functioning of the solar system. 우리는 태양계의 그런 기능들을 이해를 해. 그 다음 in terms of는 앞에 어휘집에서 빠졌는데 무엇무엇의 관점에서 정도, 혹은 무엇무엇에 관하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물리 법칙의 관점에서 우리의 뉴턴경,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그런 중력의 법칙, 됐죠? 만류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 상대성 이론, 우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살짝 연역적 사고 방식이에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것, 경험해봐서 하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귀납적인 거고요. 알겠죠? 이렇게 연역적 사고가 여기서 이제 글쓴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We predict particular astronomical occurrence. 우리는 특정한 천문학적 발생. 예를 들어서 지구가, 예를 드는 거 지문에 없는 내용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의 증거로서 태양이 계속 지고 뜨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지구가 공전을 또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천문학적 지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천문학적 그런 발생을 예측을 합니다. By means of these laws. 이러한 법칙들, 물리 법칙들의 수단에 의해서, 이때 means는 수단 정도로. 됐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뜬다, 이렇게. 특히 뭐와 결합하여 in combination with a knowledge of particular initial conditions. 특정한 처음의 어떤 조건들 that prevail. 이거 해설진이 약간 의역했던데, 이거 또 어휘집에 또 빠져있더라고요. prevail이 만연해 있다, 이미 기존에 있었다, 이런 거예요. 유행하다, 만연하다, 유행하다, 원래 있다. 그래서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됐죠? 그러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수많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초창기 특정한 그런 이 지식의 조건들과 함께 더해가지고 이러한 법칙들의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는 해는 내일 아침에 뜬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다. 너희하고 우리는 급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인슈타인 선생님, 뉴턴 선생님, 수많은 법칙들을 우리가 다 활용해가지고 케플러 선생님까지 이용해서 말이야, 우리는 해가 뜬다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어제도 떴다고 내일도 뜬다고 그러고서 짜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서 마무리, 이제 미리 얘기했던 최종 결론, 즉 scientific laws and theories. 자, 이런 과학적 법칙과 이론들은 have the logical form of general statements. 논리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 진술로. 일반적 진술이란 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일반적 진술의 논리적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나 법칙들이 seldom, 거의 하지 않아요.
if ever 혹시나 존재했다 할지라도 하고 얘가 또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됐죠? 뭐로부터? 일반화하진 않아요? 바로 경험으로부터. 이해됐죠? 단순히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귀납법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역법입니다. 어떤 원리와 원칙을 하나 딱 적용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1 더하기 이 더하기의 원리를 활용해서 367 더하기 368을 하는 방법이 있고 367을 진짜 일일이 다 더해보는 거예요. 368이라 이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글쓴이는 우리는 법칙을 바탕으로 가는 거야. 원리를 바탕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요약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scientific reasoning. 자, 과학적 추론은 about the sunrise. 이 해가 뜨는 것에 대한 과학적 추론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 어떤 물리나 천문학적 법칙에 근거하는 겁니다. Unlike 뭐와는 달리 어떤 원시적인 귀납적인 사고와는 달리 오로지 어디에만 근거하고 있는 선생님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경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과거의 관찰에만 solely 그러면 오로지 이런 거예요. 오로지 과거의 관찰, 경험한 것의 그런 사고에만 의존하는 이런 원시적인 귀납법과는 달리 짜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13강 조금 어려운 글이었는데 선생님 설명을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중간에 특히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